자, 이어서 일발장전으로 바로 돌입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업앤다운 들어가기 전에 이 종목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질문도 많고 의문도 많고. 영민 매니저. 네. 알겠죠? 오스코텍입니다. 네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바로 2.7%, 8% 정도 뜨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가 장중에는 또 10%까지 급락이 빠지고. 나왔죠. 예, 오스코텍 한번 분석 들어가 보죠. 이게 뭐 우리 국장이 또 K세론 뭐 이런 이제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가혹하게 어제 오스코텍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닌가. 오늘 이제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오스코텍에 대한 이제 신규 리포트를 이제 내놨는데 딱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오스코텍이 이미 두 건의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한양행과 이 존슨앤존슨이 이제 개발한 렉라자, 이게 원개발사가 오스코텍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오스코텍이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가 레이저티닙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이걸 이제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제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과 공동 개발을 해서 비소세포 폐암 이제 1차 치료제로 이제 NCCN에 등재가 된 상황이에요. 네. 요 후보 물질을 발굴한 회사가 바로 오스코텍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코텍이 이제 바이오텍 기업 아델과 그렇죠. 공동 연구 개발 2020년부터 연구 개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델은 프랑스 네. 기업이고요.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에서 아델은 이제 프랑스 기업은 아니고요. 프랑스에 아델은 있는? 한국에 있는 이제 본점도 한국에 있고요. 대표도 그래요? 이제 한국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아델이라는 바이오텍 기업의 아델 Y01이라고 하는 후보 물질을 오스코텍이 이제 주목을 하고 2020년부터 투자를 진행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노피가 이제 프랑스 회사죠. 사노피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1조 5천억짜리 딜을 성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오스코텍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기술 이전도 레벨이 다르잖아요.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을 이미 두 건이나 이제 성공을 시켰는데 시총이 불과 지금 2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델이 지금 사노피를 대상으로 총액 1조 5천억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약금만 1,180억 원. 제가 ABL 바이오의 기술 이전 사례하고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 쪽으로 총액 3조 8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 계약금은 580억 원에 불과했어요. 네. 근데 어저께 총액이 1조 5천억 정도인데 계약금이 1,180억 정도나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델 Y01에 대한 이제 후보 물질의 가치를 입증을 했다. 그리고 지금 요게 가장 최근에 이제 뜨거운 이슈 CNS,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이제 질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를 타겟으로 한 후보 물질이라는 점에서 네. 굉장한 이제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오스코텍은 뭐 어쨌다고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오스코텍이 공식적으로 이제 공시를 내놨잖아요. 네. 지금 어제 이제 아델과 사노피에서 체결된 모든 계약에서 금전적인 부분은 아델이 53, 오스코텍이 47. 그러니까 계약금도 오스코텍이 550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마일스톤과 로열티에 대해서 47%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반올림하면 거의 반반 정도로 지금 아델과 오스코텍이 모든 계약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반반 정도로 이제 네. 향유하게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이건 뭐 엄청나게 좋은 호재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기관 네. 내국인들이 털었잖아요. 근데 네. 저는 뭐 충분히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과거에 우리가 렉라자 미국 FDA 품목 허가 받았을 때도 유한양행 그냥 그날 세론 돼가지고 급락했었잖아요. 급등하다가 그냥 매물 얻어맞으면서 급락했다가 한 2, 3일 있다가부터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따블이 났었거든요. 저는 오스코텍도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사실 지금 오스코텍이 약간 좀 노이즈가 있는 게 자회사 제노스코를 이제 완전 흡수합병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이게 저는 좀 주주분들이 조금 넓은 아량으로 네. 이걸 좀 승인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 하기로 회사에서 막 했잖아요. 이게 네. 가처분 네. 또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막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좀 네. 시끄러운 이슈가 있어요. 근데 히스토리를 좀 사실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리면 좀 네, 네, 그런데 네. 어쨌든 최대 주주의 이제 그 장남이 자회사 이제 제노스코의 또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노스코를 100% 이제 흡수합병 해버리면은 장남은 그럼 엑시트 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서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반대하는 거죠. 개인 주주분들이 좀 반대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좀 넓게 길게 보면은. 제노스코를 이제 흡수합병해서 어쨌든 오스코텍이 지금 이렇게 존슨앤존슨, 사노피 이렇게 빅파마들 쪽으로 계속해서 네. 기술 이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넓게 보면 저는 흡수합병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건 어쨌든 회사에서 좀 네. 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니까 그 내용 차치하고 어제 이제 계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오스코텍은 뭐 충분히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시가총액 3조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바로 털었더라고요. 외국인은 85만 주, 기관은 거의 60만 주 가까이를 털었지만 일단은 영민 매니저는 이건 1차 네. 차액 실현 정도로 받아들였다. 네. 아직까지의 투자의 가치 부분과 성장성은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줬고요. 53을 오스코텍이 가져가고요. 네. 그렇죠. 아니, 40. 아델이 53을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47. 네네. 53대 47의 또 수익 비율까지도 함께 공시가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각 한 3.8%대까지 오스텍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에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HVM입니다. 테슬라가 장중 최고가를 또 찍었죠. 준호 매니저, HVM이야말로 이제 누가 진골이냐라고 해서 네. HVM, YJ 링크 또 스피어, 네, 네, 맞습니다. 스피어까지 나다, 캔코아까지 네. 경력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인데 현재 프리에서 나오는 HVM이 6%대로 가장 내가 진짜 맞습니다. 네, 테슬라 스페이스X 주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X에 이제 샘플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반등이 네.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제 HVM 같은 경우는 특수 합금 관련해서 오피셜로 사실 스페이스X에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스페이스X만 지금 이제 재활용 이제 발사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발사 횟수를 늘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HVM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또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주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비밀유지 조약으로 스페이스X라고 말만 안 했지 시장 모든 참여자들은 HVM이 스페이스X에 특수 합금을 공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HVM이 실질적인 또 스페이스X 수혜주인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은 지금 스피어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공식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VM도 또 실질적인 협력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 상장이 거의 뭐 이제 공식화되면서 내년에 이제 스페이스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스페이스 향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제 계속해서 AI 인프라 섹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는 생성형 AI, 그다음에 AI 인프라, 그리고 또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와 그리고 테슬라와 XAI 사업을 다 융합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을 시작한다고 네. 했을 때는 에너지도 24시간 동안 태양광으로 받을 수가 있고 또 극조온이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M7 기업들의 수장들이 앞다퉈서 지금 우주에 가서 또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X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팔컨 9보다 훨씬 더 큰 슈퍼 헤비급의 또 이제 발사체들을 쏘아 올리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화성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주에서 결국 데이터 센터 구축과 그리고 생활 인프라들이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예전에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었지만 네. 지금은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고 내년에 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좀 최근에 우주항공 기업들 그 안에서 HVM이 좀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안 믿길 텐데 우주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를 네. 짓는다는 거를 일론 머스크가 말하니까 이게 꽤 네.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될 또 것 들어요. 같고 실제로 네. 지금 이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단점은 24시간 내내 에너지를 그렇죠. 이제 발전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하고 열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냉각 시스템이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주로 진짜 간다고 했을 때는 극저온이다 보니까 냉각 시스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우주에서는 태양광을 24시간 동안 이제 에너지를 받을 수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진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그리고 또 짓는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 5G 6G 인프라를 넘어서서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을 지금 전 세계에 깔고 있고 우리 국내에도 출시를 깔았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공했죠. 그런 점을 봤을 때 네. 결국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진짜 현실로 다가왔고 어제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과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시티 구축한 장면들을 또 영상으로 공개도 하기도 했었어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네. 정말 이제 스페이스X의 어떤 상장이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테슬라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그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이제 테슬라 양 그리고 또 발사 횟수가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결국 거기 스페이스X에 공급하고 있는 또 이제 발주사들 또 그리고 공급사들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주항공 섹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좀 작년부터 이제 자유로로 또 그렇습니다.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인 해는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주가 지금 프리마켓에 좋고요. 프리마켓 업앤다운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오 쪽에서 저희가 오스코텍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승률은 메지온입니다. 메지온이 거의 프리마켓에서는 거의 네. 탑을 달리고 있는데요. 영민 매니저, 지금 메지온은 이 상승률 자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슈가 꽤 많은 것이요, 여러분. 어제 공매도 과열 금지 종목으로 또 지정해서 공매도가 많고,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LG가 사위에 실형을 받았다라는 LG가 관련한 뉴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 매지온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종목으로도 매지온 봐야 되고 종목 외적으로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매지온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7.3%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체주 설명해 주시고 또 네. 기업에 대한 이슈까지도 네. 함께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지온이 어저께 애프터마켓까지 하면 상한가까지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실제로 어제 이제 매지온이 IR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뭐 증권사라든지 어디가 이제 주관하는 뭐 코퍼레이트 데이나 이런 걸 이제 한 게 아니라 매지온이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그냥 여의도에서 우리 홍보할 게 있으니까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IR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그러면서 거였어요? 네. IR 자료가 배포가 됐어요. 네. 사실 그 일정이 이제 이미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그냥 개장하자마자 주가가 한 10% 급락하길래 어제 아침에 제가 지금 시간도 기억을 해요. 9시 9분에 제가 저랑 같이 하신 분들께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가격이 71,000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그냥 거의 뭐 하루 반나절 만에 한 40% 수익이 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7%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오르고 거의 있어요. 50% 가까이 지금 네.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매지온은 글로벌 임상 3상 지금 유데나펠이라고 하는 폰탄 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심장 운동 능력을 이제 개선시키는 이제 치료제. 이 유데나필의 임상 3상 글로벌 3상 이제 재수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했는데 이게 이제 피값 때문에 사실은 유효성이 이제 도달에 이제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한 번 엎어졌다가 IQVIA라고 하는 이제 임상 투탁 기관하고 다시 손을 잡고 그동안에 FDA하고 사전 협의도 굉장히 긴밀하게 좀 네네네.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가지고 지금 임상 3상 막바지 내년 도면에는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거든요. 400명이 넘는 환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임상을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제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이제 피값인데 피값을 구성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표준 편차, 뭐 이젝티브 사이즈, 그다음에 환자들 숫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어저께 공개된 자료 중에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SD 이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당초에 이제 표준 편차를 한 3.5에서 4 정도를 예상했는데 어제 정말 놀랍게도 이걸 2.49로 제시를 했어요, 회사가. 그 정도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정도 값이면 P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FDA하고 0.1 이하면 유효성 도달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걸로 약속이 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이제 표준 편차라면 그게 0.001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상 3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니까 어저께 이제 이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유데나필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폰탄 수술 환자들이 희귀질환이 이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희귀질환으로 이제 판정을 하려면 환자 숫자가 20만 명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폰탄 수술 환자가 미국 내에 지금 16만 명 정도 있다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고 매년 한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16만 명 환자가 모두 다 이 유데나필을 이제 처방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죠. 지금 예측건데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만 명 정도만 이제 처방을 받는다라고 하면 1년에 환자들이 이제 이 처방을 해가지고 약값이 네. 한 18만 불 정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면 3만 명 곱하기 여러분들 18만 불 해가지고 지금 원달러 환율 1,470원 정도 하면 이게 매출이 얼마가 나오냐면 1년에 무려 매출이 8조 원이 나와요. 근데 신약 개발에서 매출이 8조 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마진이 거의 한 80% 이상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1년에 돈을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10만 원 넘어가도 매지온 주가는 굉장히 헐값이다. 싸도 너무 싼 거 지금 10배 이상 가도 가치가 상당히 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어저께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했었던 코롱 티슈진의 이제 재평가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매지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LG과의 그 사건은 뭐 그냥 넘어가도 네, 될까요? 그거는 뭐 유중에 그냥 비록에 뭐 그걸로 뭐 아마 사실- 어제 같은 거 경우에는 한 번 네. 빤 게 네. 아침에 그 LG가로 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매지온은 했으니까, 어차피 네. 이제 뭐 사실 매지온이 그걸 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매지온을 투자하는 걸 뭐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뭐 미정보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걸 뺐다. 노이즈가 이제 그걸로 발생한 아마 거. 어제 뺐던 것 그거는 같아요. 사실은 뭐 회사하고는 또 무관한 이슈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별개로 임상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폰탄 수술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이 폰탄 수술이라는 게 원래 심실이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네. 분들에 대한 그 수술인데 그거 받으신 분들에 대한 치료제. 이거에 3상을 한 번 미끄러졌죠. 맞습니다. 네, 그걸 재도전하고 있는 기업. 또 매지온에 대한
뭐 유상증자 관련된 LG가 이슈까지도 함께 설명을 했고요. 오늘의 일발을 가야 되는데 뭐 비농업 보용이 네. 야 유야무야 뭐 애매하게 나오면서 맞습니다. 미증시도 좀 애매하거든요. 준호 매니저 오늘 같은 날에 일발은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같은 일발은 딱 뉴욕 증시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이제 490달러 선까지 이제 500달러의 목전을 두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에 이제 가장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 북미 지역에서 11월 전기차 판매량이 39,800대였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감소했고 이거는 거의 3년 한 10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로보택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반 테슬라 진영이 아니라 직접적인 테슬라 진영인 핵심 수혜주 어제도 잠깐 힌트를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힌트를 드리고 나서 한 23% 정도 반등이 네. 나와주더라고요. 바로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직접적인 수혜주는 사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가장 이제 대장주인데 아무래도 지금 퓨런티어의 주가 낙폭이 워낙에 좀 컸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LG이노텍과 그리고 또 삼성전기에도 카메라 모듈을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가 직접적으로 테슬라에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테슬라의 주요 공급사들이 죄다 퓨런티어의 어떤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쓰고 있다는 점이 실제로 전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 그리고 테슬라 중심의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있어서는 퓨런티어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대로 결국 이제 완전 무인 비감독형 이제 완전 무인 FSD가 지금 이제 도로 시험 주행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동안은 올해 6월부터 이제 안전 요원이 탑승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채 운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안전 요원이 배제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행 영상이 공개가 되고 지난번에 프로필 일론 머스크 프로필에 사이버캡 차량에 산타 모자가 올라져 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전후에 지금 이제 비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로보택시가 주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퓨런티어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험 주행이 시작됐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년 동안 지금 이제 자그만치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1억 마일이 지금 이제 1억 6천 킬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베스 드라이버 택시 기사들이 평생 동안 이제 주행하는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뭐 70만에서 뭐 100만 킬로라고 본다고 했을 때 벌써 지금 이제 수백억 킬로를 좀 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도 달리고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인지 판단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고령이 되면 될수록 그랬을 때 주행 능력이 점점 나이가 고령화가 될수록 줄어드는데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도에서도 전 세계 공도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의 운전 능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결국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2026년도에 기념비적인 거의 괴물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도 2025년도가 정확하게 터닝 포인트. 그래서 가장 테슬라에겐 중요한 한 해다. 제가 올해도 네.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전기차 판매 업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테슬라가 로보틱스와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발돋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AI 칩,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기업들, 그리고 AI 인프라, 변압기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2026년도는 피지컬 AI, 결국 이제 AI가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뭐 기계라든지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캡도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생산 확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 내년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부터는 하나둘씩 라이센스 관련된 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카메라 모듈은 자율주행과 로봇의 어떤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눈도 센서도 결국 카메라 모듈이 그렇죠.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옵티머스 양산도 내년에 이제 100만 대 양산을 목표로 두고 있고 매년 지금 10배씩 증가하는 성장률을 목표로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퓨런티의 어떤 검사 장비와 그리고 또 이제 조립 장비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전기차의 카메라의 56%가 퓨런티의 장비로 제조된 거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해서 결국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어떻게 보면은
피런티어가 조립한 또 검사한 장비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전체적인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차의 카메라는 결국 피런티어 장비로 제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휴머노id 로봇, 피지컬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했을 때 피런티어도 스몰캡 기업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 개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 탑픽 좀 선정해봤습니다. 자, 피런티어 카메라 모듈입니다. 네. 테슬라는 뭐 아예 시작부터 온리비전 맞습니다. 카메라만으로 가고 좀 카메라만으로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스틴 영상도 좀 보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맞아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 피런티어가 사이즈가 네. 1000억대여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금방 튀어오르고 또 급등락이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으로 좀 갈까요? 가격 그래서 전략과 어저께도 함께? 평상시에 거래 대금 자체가 네. 보통 뭐 1억, 2억 터졌다가 이제 어제 좀 간만에 시세가 좀 세게 분출되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동안은 제가 피런티어를 말씀을 안 드린 게 거래 대금이 워낙에 좀 적어서 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너무 좀 스무케 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이제부터 이제 자유주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피런티어가 사실 이제 반테슬라 진영을 굳이 사기보다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가장 큰 이제 수혜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결승점에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테슬라와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수혜주가 저는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미 저 피런티어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특히 사이버 캡 관련된 처음으로 공개를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기업이 피런티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프리에서 한 10% 정도 좀 상승 네.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를 좀 걸어놓고 좀 대응을 해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6월부터 꾸준하게 추세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올라가려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걸어놓고 대응해 본다면요. 15,550원 미만에서 일단 저는 1차 매수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목표가는 원래는 17,650원 말씀드렸는데 조금 높여서 18,5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13,000원 라인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일발 피런티어입니다. 지금 피런티어가 일발하면서 시세를 더 내고 있습니다. 12% 정도가 내고 있는데 앞서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시총이 1,400억 네, 맞습니다.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서 가격 딱딱 잡고 네. 손절 라인도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사상 최고가 때문에 지금 피런티어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번에 했던 슈어소프트테크, 네. 현대 오토에버, 또 모트렉스, 칩스앤미디어, 자율주행 관련들이 오늘도 또 프리마켓에서는 뜨겁다라는 말씀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어제도 외국인이 1조 3천억 투매입니다. 너무 많이 팔았어요. 맞습니다. 그제도 1조 3천억. 자, 여러분 지금 이틀 동안에 외국인이 2조 6천억, 2조 7천억을 팔았는데 어디를 팔았나 봤더니 대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11월에 팠을 때 외국인이 왜 이렇게 팠냐? 리밸런싱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리밸런싱 끝나고 12월에 이제 산 것 같다. AI 반도체들 이제 다 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아니라 이거 또 네. 파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늘도 지금 프리장은 기분이 좋은데 본장은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14조 원 정도 매도를 했으니까 네. 정말 역대급으로 이제 매도를 좀 한 거라서 12월 넘어서면서 이제 매도가 조금 주춤해지니까 이제 좀 정점을 좀 지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서 다시 이게 매도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결국 뭐 지난주에 이제 불거졌던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연이은 이제 저는 뭐 사고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AI 버블론 우려가 이제 다시 부각이 좀 됐고 특히나 어제 그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만 급락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일본 급락했죠. 대만. 중국, 네. 홍콩, 네. 대만 네. 다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아주 빠르게 좀 축소를 시켰다.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어저께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됐고 목요일날 CPI 지표 발표해야 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안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또 금요일날 BOJ 또 금융정책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러니까 패시브 자금들은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 축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건 거의 저는 같은 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특히나 또 선진국도 아니고 신흥국 시장 내에 우리나라 이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가속화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다만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직 뭐 논란이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 당사자인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나란히 지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뭐 급등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 반전에 좀 성공을 했고 엔비디아도 이제 상승 마감했고 뭐 팔란티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다 상승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투자 심리가 이제 조금 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만들어졌고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들이 좀 많죠. 근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금리도 빠졌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같은 그런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네.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거나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이제 부각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외국인들이 산다면 또 결국 IT 업종이거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업종을 살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반등을 좀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이틀 연속 나온 투매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막 더 추세적인 네. 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11월에 준호 매니저 네. 14조를 팔았는데 8조를 하이닉스 팔았거든요. 이번에 또 이틀간 2조 6천억 팔았는데 네. 또 거의 또한 40% 50%는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만 좀 놓고 볼게요. 프리마켓에선 투경이기 때문에 없기는 한데 저희가 매일 하이닉스 좀 점검해 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50만 닉스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반대 매매 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AI 거품론에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번 주에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잘 나올 것이고 콩콜도 좋을 것인데 어차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콩콜이 좋으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HBM 쪽의 어떤 이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소비자용 AI 칩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판매를 중단하고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쪽에 사활을 건다고 했을 때 결국 HBM 쪽에 지금 독과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결국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AI 거품론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뭐 BOJ 이제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이번 주 슈퍼 위크주가 좀 지나고 나야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에 조금 이제 안정적인 좀 저가 매수가 그럴까요? 들어오지 네. 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굳이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받기보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변압기 기업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매주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은 SK 하이닉스가 어떤 AI 어떤 척도였고 상승의 어떤 중심이었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 AI 가장 대장격인 말씀하셨던 삼성전기도 그렇고 또 이제 변압기 요즘에 기업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삼성전기와 뭐 LG노텍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변압기 기업들이 먼저 오히려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려면 일단 지금 매크로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돼야 결국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대를 좀 이탈했을 때 오히려 신용 잔고가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비극이죠. 비극이긴 한데 네, 그래도 비극인데. 어느 정도 좀 신용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나야 오히려 더 전 건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SK 하이닉스를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50만 원을 계속 지지하고 거기서 물량을 쌓이기보다 신용 줄고? 네, 오히려 좀 50만 원을 이탈하고 AI 거품론이 확실하게 좀 불식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신규로 다시 또 재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굳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도 크고 AI 거품론이 매일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신규보다는 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준호 매니저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냉혹하잖아요. 예, 분명 지금 비투자하시고 신용 쌓인 분들은 50만 원 지켜야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지만 신규로 들어갈 분들은 네. 일단 한번 이제 그 너무 신용이 쌓였을 때 못 갑니다. 안 줍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그런 점도 방금 조언도 꼭 고려를 하시고요. 리뷰를 가도록 할 텐데 AI 의료 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 딥노이드, 뷰노, 루니 또 온코크로스 나쁘지는 않는데 지금 3빌리언과 프로티나 두 종목을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프리마켓에는 없습니다. 네. 네. 3빌리언도 뭐 지금도 계속 가고 있고 프로티나도 어저께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또 갔고. 경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로봇 기업들하고 이런 의료 AI 기업들을 의료 AI. 호응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워낙 성장 섹터에 좀 끝단에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고
성장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특히 또 프로티나는 최근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지금 시총이 18조를 넘었거든요, 어저께. 네. 이제 그런 흐름을 보면 프로티나가 이제 최근에 또 삼성 에피스홀딩스와의 이제 협력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국책 사업 추진을 하고 100억 이상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이미 시장에 익히 다 알려져 있고, 프로티나 역시도 최근에 이제 빅파마들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거의 매주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지금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차트 보고 이제 쌍봉 나왔네 막 이러면서 이제 고점이다. 이제 나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이제 쌍봉 패턴은 다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쌍봉인가 했는데 거기서 주가가 또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7만 원 자리에서 11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또 50% 넘게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11월 18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거의 뭐 70%, 80% 가까이 지금 수익이 같습니다. 났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3빌리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은 딱 이런 종목들이 각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또 내일 뭐 발표를 진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19일 기대감도 같아요, 있잖아요. 금요일. 아직 좀 시간이 좀 네. 남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정책 활성화 방안이 이제 딱 저는 지금이 타이밍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연말 이제 산타랠리 또 기대감이 좀 있고 1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CES, JP모드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정책 활성화 방안까지 딱 나와준다라고 하면 로봇이라든지 AI 의료 쪽 종목들은 다시 한번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3빌리언 그다음에 이제 프로티나 이런 종목들은 너무 차트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 진출, 해외 진출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성장의 뚜렷한 모멘텀을 좀 주목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2차 목표가 하나씩 좀 가죠. 네. 왜냐면 이제 목표가 넘어서 네.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한번 좀 지금 우리 이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프로티나는 시총이 이제 조단 이상으로 불어났고 가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도로 불어나면 기관 외국인들이 뒤늦게 또 분명히 이제 저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수급적인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상단은 거의 뭐 한 12만 원 이상까지도 좀 2차 열어놓고 목표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3빌리언도 다른 이제 동종의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월 말에 또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네. 더블 가까이 지금 급등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3빌리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재평가는 진행이 좀 됐으나 여전히 이제 프로티나라든지 로키드 헬스케어에 비하면 아직은 좀 저평가다. 특히 네. 3빌리언은 미국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미국 내 매출이 1분기부터 바로 이제 실적으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3빌리언도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한 번 더 재터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 유전체해서 그런 정보들의 이용과 활용에 AI가 이미 네. 뛰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의료 AI 쪽은 아마도 돈 버는 AI 서비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가장 가장 빠를 것 빠르게. 같다. 네. 또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와 리뷰는 로봇 가면서 네. 프리마켓도 한번 싹 보도록 할까요? 프리마켓 쪽에서도 하이젠 RNM이 2.6%, 뉴로메카도 1.9%, 유일 로보틱스도 2.7%,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는 멈춰 있지만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오늘 리뷰는 KNR 시스템 가 주시면서 네. 레인보우도 함께 좀 예. 봐주시죠. 한번 구조본을. 어제 현대무벡스가 소개해드리고 한 18%, 2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결국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계속 어제는. 정강 네. 후약 장세다 보니까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어제 현대무벡스가 18%, 20%까지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여전히 로봇 섹터의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고 결국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클로봇이 거의 상한가 언저리 그리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원익홀딩스가 상한가 언저리 그리고 어제는 또 현대무벡스가 돌아가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로봇 섹터의 어저께 어떤 이제 그 차익 매물이 결국 시장 여파로 밀렸던 거지 로봇 섹터의 어떤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어제의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시세 분출에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2026년도는 피지컬 AI의 시대에 그중에 가장 정점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또 산업, 또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있어서 들어가는 뭐 액추에이터, 협동 로봇, AMR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의 기술력,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KNR 시스템 같은 KNR. 경우는 유압식 이제 로봇, 또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또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기업이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에서 정말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KNR 시스템의 유한 로봇과 그리고 유압식 액추에이터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수력 원자력과도 그리고 원전 건설과 또 원전 해체, 특히 원전 해체 관련해서는
한수원과 같이 공동으로도 원전 해체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건설과 원전 해체에도 K&I 시스템의 역할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조선 그리고 또 마스가 프로젝트, 마누가 프로젝트에도 저는 K&I 시스템의 역할이 있고요. 거기다가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생산 라인에 K&I 시스템의 유한 로봇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출하량의 증가와 노란보트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자동화 라인 구축에 있어서 K&I 시스템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은 2026년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아직 K&I 시스템은 직전 고점 신고가 랠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도 저는 매수가 대비 20% 정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네.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들 중에서 로보티지나 지금 SPG나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유압식 액추에이터 기업인 K&I 시스템도 지금도 저는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그냥 우리의 그냥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피지컬 AI의 대장이 휴머노id 로봇이면 국내의 휴머노id 로봇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거의 탑티어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피규어 AI와 기술 경쟁에서 이겼던 기업이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신이 카이스트 연구진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빠르면 연내, 늦어도 CS 행사에서는 삼성만의 휴머노 로봇을 공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점은 삼성의 모든 그룹사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결국 삼성 병원에서도 수술용 로봇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도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중공업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뭐 당연한 것이고 거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뭐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도 협동 로봇 쪽의 점유율도 두산 로보틱스를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만의 휴머노 로봇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삼성의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의 정점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사실 지금도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아니 외국인도 어제 그렇게 파는데 맞습니다. 샀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사더라고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기금들이 네. 시간이 밀려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 클로봇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개인들은 팔 때 연기금들은 계속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그러네요. 있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 한국의 어떤 휴머노이드 시장과 그리고 AI, 피지컬 AI 1위, 글로벌 1위를 되기 위해서 2035년도를 목표로 정부에서 육성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 이미 지금 매수가 대비 큰 시세가 분출됐지만 전 지금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압식 로봇의 K&I 시스템도 같고요.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시스템도 함께 네.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민 매니저 일발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이 워낙 빅이잖아요. 네. 새벽에 마이크론, 아침에 트럼프 특별 연설, 그렇습니다. 밤 되면 소비자 물가. 네. 오늘 어디로 일단 갈까요? 트럼프 연설은 아무래도 또 시장 살리기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 네, 같아요.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기대하면 네.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런 이슈들하고 별 상관없는 제약바이오 종목,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오늘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텍 기업들이 올해만 지금 기술 이전을 20조 원을 넘게 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어저께 또 오스코텍도 1조 5천억 정도 이제 기술 이전에 네. 성공을 했고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과거에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몇 년 전에 12월 23일 날 조단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터뜨렸던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까지 여전히 이제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게 가장 또 핵심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나이백도 마찬가지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나이백은 우리나라에 지금 LNC 바이오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네. 재생의학 전문 이제 기업. 네, 네. 메가덤 이제 플러스가 중국에 이제 승인 받았다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나이백도 사실은 골재생 소재에 OCSB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 제품군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중국이 이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재생의료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또 나이백이다. 그리고 나이백은 어쨌든 신약 개발 플랫폼인데요. NIPP, TPP 이 플랫폼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올해 5월 달에 이미 2025년 5월에 MP201과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이 간 섬유증 치료제거든요. 섬유증이라는 게 장기가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 섬유화라는 게. 그 섬유증 치료제로 지금 개발을 했던 MP201이 이미 미국의
뉴코라고 하는 기업하고 예. 총액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이미 기술 이전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펩타델 플랫폼이 이미 기술 이전을 성공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경구 제형이라든지 지속 주사제에 대한 플랫폼 기술화도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을 통해서 RNA 이제 간섭, 제가 내일 알지노믹스 상장된다라는 거 이번 주 내내 강조해드리고 네, 있잖아요. 내일이죠. 만약에 내일 네. 따따상이 안 가서 정말 1초라도 자리를 열어주잖아요. 무조건 시장가로 사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모가가 이게 택도 없이 지금 비현실적으로 책정이 됐거든요. 네. 3천억으로 지금 공모가가 책정이 좀 됐기 때문에 시총이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한 방에 한 2조 원 가까이는 급등할 수 있다.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시총 5조가 넘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알지노믹스도 시총은 한 2조까지도 지금 갈 수 있기 때문에 따따상 가도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정말 1초라도 문 열어주면은 바로 그냥 매수해야 돼요. 알지노믹스. 만에 하나 마이크론의 어떤 좀 아픔이 있을 때는 더 네, 기회다. 만약에 이렇게 보세요? 그렇다면 네, 더 시장 기회로 분위기가 봐요. 불안해서 진짜 문 열어주잖아요. 네, 저는 문 무조건 열어줘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을 미리 좀 준비하셔야 알지노믹스.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알지노믹스가 상장돼서 이렇게 이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올릭스라든지 나이백과 같은 이런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오늘 제가 아까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실제로 지금 이 중추신경계 우리가 CNS 관련된 질환이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비만과 그리고 이제 ADC 쪽은 많이 관심을 좀 가졌지만 CNS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파마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 릴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릴리, 로슈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CNS 쪽에서 얼마 전에 학회에서 이제 RNA 이제 짧은 RNA 이제 간섭 기술을 가지고 사실 뇌투가 BBB 셔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이 RNA 신호가 무려 7일 동안에 대뇌 피질, 소뇌, 중뇌 이런 데서 이제 감지가 됐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약효 전달에 대한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플랫폼화를 이제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연구 결과라고 이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알지노믹스의 상장과 함께 중추 신경계 질환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 오스코텍도 포함시켜야 돼요 분명히. ABL 바이오, 오스코텍, 나이백, 올릭스 이런 올릭스, 기업들에 대해서 RNA.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이백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뭐 퓨리에서 조금 가격이 떠버렸는데 5만 원 아래에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최근에 뭐 조정이 또 조금 있었으니까 1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손절가는 4만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백입니다. 어디로 하나 꼽자면 어디로 가요? 이제 피부 재생도 하나가 있고 네. 지금 보면 BB 셔틀도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RNA까지도 걸려 있거든요. 네. 뭐가 핵심이 메인입니까? 일단 이번 주 이슈는 RNA 쪽으로 RNA 보시는 고요? 게 좀 가장 예.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mRNA 간섭 기술 쪽으로 오늘은 이번 주는 네. 초점을 좀 맞추자. 알지노믹스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나이백을 향했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오늘 같은 날 퓨런티어. 퓨런티어 사이즈는 좀 작습니다. 변동성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트레이딩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함께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